서해 북방 한계선에 바짝 붙어있는 강화군 교동도 이 섬 남쪽에 야트막한 화계산이 있습니다. 화계산 자락에 자리 잡은 정원을 올라가면 연산군 유배지를 만나게 됩니다. 폐위된 연산군이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유배지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인데, 군사 2명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 가운데 초가지 방 한 칸에 연산군이 앉아 있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을 사륙하고 향락으로 나를 보내다 반정으로 쫓겨나 이곳 교동도에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2개월 만에 유배지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폭군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연산군. 그에게도 왕비와 세자, 공주 등 처자식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즉위 10년째 되던 어느 광란의 밤, 연산군은 아버지 성종의 후궁이던 정씨와 엄씨를 궁궐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 패비 윤씨를 헐뜯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아들들을 끌고 와 어머니를 몽둥이로 치게 했습니다. 연산군은 이어 칼을 빼들고 성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정현왕후, 즉 자신의 법적인 어머니의 침소로 쳐들어갔습니다. 왕이 대비를 죽이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 이때 왕의 앞을 가로막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비 신씨였습니다. 신씨가 힘껏 구원하여 대비가 위태로움에서 벗어났다고 당시 상황을 실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왕비 신씨는 성품이며 행동 거지가 연산군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실록에 나오는 신씨에 대한 평가입니다. 신씨는 어진 덕이 있어 화평하고 온순하고 근신하여 아랫사람들을 은혜로 어루만졌다. 왕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음란 방종한 것을 볼 때마다 밤낮으로 근심하였으며 때론 왕에게 간곡하고 절실하게 울며 간했는데 왕이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성내지는 않았다. 연산군 후임으로 즉위한 중종은 신씨를 배려했습니다. 사실 연산군 비 신씨는 중종의 본처였다가 7일 만에 왕비에서 폐위된 단경왕후 신씨와는 고모 조카 사이였습니다. 중종은 연산군 비 신씨를 유배 보내지 않고 한양에서 살 수 있도록 했고 집에 비가세자 다른 집을 제공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동도에 매장된 연산군을 지금의 서울 방학동 묘역으로 이장하게 해달라는 신씨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씨는 연산군 사후 31년을 더 산 후 남편 곁에 묻혔습니다. 연산군과 신씨 사이에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세자와 창녕대군입니다. 중종 반정 때 각각 9살, 7살에 불과했는데 세자는 강원도 정선으로, 동생 창녕대군은 충청도 제천으로 귀양 갔습니다. 혹시 모를 후환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반정 주도 세력은 이들을 죽여야 한다고 중종을 압박합니다. 실록에 보면은 중종은 어린 나이에 불과한데 죽일 필요까지 있냐며 반대하지만 서슬퍼런 신하들의 거듭된 요청에 결국 사약을 내리게 됩니다. 연산군이 후궁 사이에서 낳은 다른 두 아들도 이때 함께 사사됐습니다. 중종은 장례라도 후하게 치러주려고 했지만 역시 신하들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연산군의 아들들은 모두 죽음을 피하지 못했는데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산군과 왕비 신씨의 첫 번째 자식은 딸이었습니다. 휘신공주입니다. 중종 반정 때 공주의 나이는 16살, 이미 4년 전 구문경이라는 사람과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쫓겨나자 시아버지 구수영이 나서서 아들 내외를 강제 이혼시킵니다. 아들이 연산군의 사위였으니 연산군과 사돈 사이였지만 구수영은 반정에 참여했고 연산군과 맺은 인연 때문에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해 서둘러 아들 부부를 이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휘신공주는 목숨은 부지했지만 이혼당하고 집도 뺏기고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2년 후 죄인의 자녀라도 부부를 강제로 이혼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구문경과의 재결합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다시 부부로 함께 살았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휘신공주와 구문경 부부는 연산군 묘역에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외딴 산속에 폐위된 또 한 명의 조선 왕이 잠들어 있습니다. 연산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광해군 묘입니다. 광해군과 부인 유씨가 묻혀 있습니다. 인조 반정과 함께 광해군과 유씨는 강화도로 유배됐습니다. 둘 사이에는 당시에 장성한 26살 세자 이지가 있었습니다. 세자 부부도 강화도의 다른 장소로 유배됐습니다. 탱자나무로 울타리가 쳐진 집에서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는데 혈기 넘치던 세자 부부는 졸지에 닥친 그런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5일간이나 단식을 하고 목을 맸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등 현실에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세자와 폐세자비는 왕실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땅굴을 파서 탈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도와 가위를 이용해 세자가 땅을 파고 세자 비는 흙을 자루에 담아 옮겼습니다. 이렇게 땅을 판 지 26일. 마침내 외부로 통하는 굴을 뚫는 데 성공하고 세자는 곧바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조선판 쇼생크 탈출이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형이 어두워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붙잡히고 맙니다. 탈출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세자 비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남편이 땅굴을 통해 집을 나선 지 사흘 만입니다. 그녀 나이 26이었습니다. 폐세자의 탈주 시도 소식에 조정은 발칵 뒤집힙니다. 요직을 장악한 반정 주역들이 세자를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인조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일부 신하들도 사형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형 요구에 인조도 결국 반정 신하들의 뜻을 받아들여 폐세자에게 자진할 것을 명합니다. 티끌 속의 뒤범벅이 미친 물결 같구나. 걱정한들 무엇하리 마음 스스로 평안하다. 26년은 참으로 한바탕 꿈이라 흰 구름 사이로 돌아가리. 폐세자 이지가 강화도로 유배 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구대로 그는 한바탕 꿈 같은 26년 삶을 뒤로하고 금부도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목을 매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자 부부 사이에는 요절한 딸 하나만 있었을 뿐 후사는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비극적인 결말이 유배 중인 광해군과 폐비 유씨에게 전해졌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유씨는 그로부터 4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48살이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죽고 혼자 남은 광해군. 그는 유배지를 옮겨가며 이후에도 18년을 더 생존하다가 제주도에서 67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반정은 권력 핵심부에서 일어난 가장 극적인 투쟁의 이야기이자 그 투쟁에 휘말려 쓰러져간 가족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피디의 역사 여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